대만 전체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총 들고 나와도 좀 상대가 되겠어요? 쉬운 말로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것들이 시끄럽게 해. 너무 시진핑이 등극하면서 중국몽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해양 굴기예요. 해양력을 키우자. 바다를 지배해야 한다,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과거부터 여기 우리 땅이었어 주장하는데 안 맞는 거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 그래서 대만을 핑계 대면서 막 나가는 거야 지금. 어떻게 이 콩알 많은 나라가 우리하고 맞먹으려고 해. 남사군도 자기 앞마당 하려고 하고 더 가까운 서해에는 분명히 너 이거 앞마당이야 하겠죠. 그런 와이역에 차 있는 상황에서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알파고입니다. 중국이 타이완 봉쇄 준비를 끝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원하는 건 타이완뿐만이 아니죠. 타이완을 시작으로 태평양이라는 해양 패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 대륙 나라 중국이 바다로 나오려는 속내를 군사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밀떡들 사이엔 아주 유명하신데요. 그래도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웬 난리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같아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첫 번째 출연했던 게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100만에 육박하던데 네. 그거는 알파고 씨가 잘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교수님이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는 그 귀중한 정보 컨텐츠 덕분입니다. 그 얘기 하라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양대학교 특임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요. YTN2 문근식의 태스크포스 거기에서는 안보, 국방, 방산 관련해서 진행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타이완을 봉쇄 준비를 벌써 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양측이 소년 같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래전부터 대만은 우리 땅이다 점령해야 된다는데 그게 한 30여 년 계속됐어요. 지금도 많이 싸우죠. 지금은 이제 정말로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제는 그야말로 내 땅으로 만들 거야. 원래 너희들은 우리의 23번째 성이었어. 근데 우리 땅인데 왜 떨어져 나가서 지금 계속 국제적으로 비난하고 그러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구체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하나의 중국을 만드는 건 시진핑의 염원이라고. 네. 모태통도 모태통을 내가 해낸다. 그거를 계속 미국에 시비 걸고 하니까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 있을 때 막 또 침략하려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으면은 말 잘 들으라고. 근데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계속 훈련 강도를 높이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너희들 고립시키겠어. 그렇게 하면서 국내 내부적인 결속도 다지고 대내외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것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세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만도 하도 중국이 압박하니까 현실화되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훈련을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모병제를 했단 말이에요. 4개월 정도 훈련시켜가지고 모병제를 했는데 지금은 징병제로 전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이거 침공할 가능성도 있다 해가지고 전 군에 이제 이 뭐 훈련을 방공 훈련, 뭐 미사일 방어 훈련, 사이버전 방어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교수님 아무리 징병제로 가도 중국의 인구는 14억 정도? 대만 전체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총 들고 나와도 좀 상대가 되겠어요? 사실 대만하고 중국하고는 뭐 이제 싸움이 된다면 해양에서 싸움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해군력 수준도 비교가 안 돼요. 이 병력으로 하면 중국 전체 병력 한 200만, 대만은 17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아까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급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 항공기도 전투기도 뭐 중국 한 막 1,500대 이상, 대만은 막 300대 정도밖에 안 돼요. 300대 그래도 많네요. 그래도 최근에 많이 늘린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함정도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1등. 숫자적인 면에서 네, 숫자적인 면에서 370여 척 이상이고 대만은 100척 정도밖에 안 돼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중국 사람이 누가 얘기하는데 당랑거철 뭐 사자성어로 하던데 그게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다. 응? 네. 확 밀어버리겠다 그거지.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중국은 이것들 쉬운 말로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것들이 시끄럽게 해 너무. 근데 교수님 저는 대만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중국이 감히 우리를 그렇게 쉽게 못 건들려. 저도 걔네들 우리를 건들면 우리 지금 미사일들이 다 세탑된 상황이고 바로 우리는 거기에 있는 몇 개 댐 그리고 뭐 해륙 발전소 이런 것들을 다 쓰면 이제 중국의 경제가 스탑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공부 많이 하셨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비대칭 전략이라 하는 거예요. 네. 큰 사람한테 안 되잖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비대칭 전략이 전형이에요, 전형. 네. 딱 머리를 맞춰가지고 쓰러뜨렸잖아. 네. 그게 이제 산사댐 공격하고 그다음 사이버전으로 자기들을 함부로 못하게 다 먼저 보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세계 2위의 군사력과 22위 그때 당시 22위에서 저기 우크라이나가 근데 거기에서 금세 끝날 것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3년 걸렸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느냐. 너 내가 그냥 죽지 않겠어. 네 약한 부분 오른쪽 어깨가 약하지. 내가 거기만 때리면 돼.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비대칭 전략이거든. 그냥 한 번에 집어먹을 것 같지만은 그걸 못 한단 말이죠. 그만큼 현대전이라는 것이 진짜 재래식 무기부터 현대 최첨단까지 계속 다 동원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 총동원이 되면은 중국도 죽고 뭐 전쟁 이긴다고 뭐 살아요. 중국도 지금 엄청 어렵다고 실업률 많지 부동산 거품 이런 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가지고 중국도 시진핑 막 욕하는 사람이 많대. 네. 그러니까 국민한테 인기가 좋았는데 괜히 전쟁 벌이면 돈 많이 들잖아요. 네. 더 어렵잖아. 완전히 이기지 못해 한 번에 다 장악하지 못하면은 시진핑도 실각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지. 그래서 계속 말싸움하면서 서서히 위협의 강도를 증강시키니까 미국도 이거 진짜 할 모양이다 해가지고 지금 대비하고 있죠. 대만은 또 전 국토를 그야말로 고슴도치화하는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미사일로 건드리면 미사일 나가. 건드리면.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막 함정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상륙작전 해야 최종 정보가 할 거 아니에요. 네. 마지막에는 그렇게 못하기 위해서 해안에 촘촘하게 막 그 해안포 이런 걸 배치하는 거예요. 오는 함정들을 다 격침시키기 위해서. 그래 다 그런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국은 서서히 해가지고 결국에는 대만을 완전히 포위해서 고립시키겠다. 대만은 물동량이 들어가야 지금 석유 이런 게 있어요. 전쟁할 거 아니에요. 고립시키 고사작전을 추구하는 고사작전. 중국이 와서 대만을 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미국도 대만만큼이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미국은 참으로 1등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많아요. 그걸 쉬운 말로 전략적 모호성 그러거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막 하고 자기들이 손해날 것 같으면 뒤로 쫙 빠지고 그런다고. 하나의 중국을 지원한다는 미국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항상 너 하나의 중국을 지원해도 함부로 대만은 점령하지 마. 그대로 놔둬.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태평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미국의 스파이가 거기 기다리고 있어. 항상 감시하고 있어. 중국을.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래서 내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 대만을 중국이 함부로 못하게 일본 너도 좀 도와줘. 호주 너도 도와줘. 필리핀 너도 오케이? 근데 한국에도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한국은 제일 급한 게 북한이거든. 네. 그러니까 북한한테 집중하고 강조를 덜 했죠. 네, 교수님 이 와중에 또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트럼프는 그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러시아에 있어서는 그래 우크라이나 가지고 가 이렇게 냅뒀는데 대만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트럼프는 대만을 지지한다 하면서 자기는 얘기 안 해. 그리고 밑에 사람 시켜서 얘기해 또. 헤그세스 시켜가지고 그 일본으로 방어해. 이 절대로 중국이 침략 못하게. 그래서 트럼프는 아무튼 뭐 경제 문제, 관세 압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팔려 있는데 일단 대만 문제를 그동안 신경 안 쓰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이 제일이 적이다 이걸 또 나타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대만은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뭐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또 발뺌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대만도 불안할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제 러시아 사태를 보고 미국도 믿을 수 없겠네.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미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일본, 뭐 토주 이런 데하고 연합해가지고 중국을 이제 견제하는 전략을 세워야지. 주한미군을 대만으로 파병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이 한다면 하는 거죠. 자기들 병력이니까. 음. 원래 주한미군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게 기본인데 지금 미국에서 판단할 때는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압도한다는 걸 인정해요. 북한은 함부로 침략할 수 없다. 남한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조하에서는 아니 주한미군도 이제 우리가 필요하면은 뭐 대만 공격 들어오면은 거기도 좀 지원할 수 있고 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퍼뜨리고 있어요. 한국군까지 파병될 수가 있어요? 대만 관계법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파병이라기보다는 무기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실질적으로 파병하는 걸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사실은 미국이 파병은 안 했잖아. 네. 그냥 무기 지원하고 전문가만. 돈으로 지원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파병을 해버리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해요. 미국도 파병을 할 가능성이 적은데 만약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70년 이상 동맹을 유지하기 때문에 동맹이라는 같이 전투를 할 수 있는 게 동맹이에요. 네. 그때 미국이 파병하면서 우리한테도 파병하라 하면 우리도 이걸 딱 자를 수는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왜? 우리는 그동안 미국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향후 대만을 침략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미국하고 협력할 것인가, 중국이 우리한테 섭섭하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랜을 다각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군이 이 대만에 가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미국하고 상의해야 되고 또 그런 그 상황이 되면은 우리들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미군하고 중국군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에요? 중국은 너무 세지만 미국도 1위잖아요. 미국은 부동의 1위. 국방비를 계산하면 미국 1등하고 2등부터 15위까지 보탠 거하고 그거보다 많은 게 국방비가 미국 국방비거든. 그러니까 막강하죠. 그러나 요즘에는 미국도 이제 그 국방비를 줄여라 하는 국민적인 반발이 심하다고 그래서 줄이고 있는 단계인데 아무튼 미국은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불리한 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전력을 집중할 수 없잖아. 그리고 태평양 함대나 뭐 저 일본에 있는 전력,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전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중국하고 대응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남사군도나 대만 이런 데는 일단 이 중국이 유리하지 가까우니까. 그다음에 중국은 해안에 등펑 미사일, 등펑 뭐 21, 26 이런 것들은 막 사정거리가 막 1,500km, 1,700km, 등펑 26은 4,000km 준다 사정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와도 막 지상에서 쏴버리면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연하에서 붙으면 미국이 불리하고 오픈시 대양에서는 미국이 유리하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이 양적인 거는 중국한테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우리도 해양국가로 나가야 되냐. 그래가지고 막 군함을 양산했다고.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숫자에서는 중국이 앞서요. 미국을. 아 군함 숫자로. 네, 숫자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군함의 숫자에서 한 290여 척.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주장하는 따라 크기에 따라서 나누니까 네. 전투함으로 통상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370여 척 이미 앞서고 근데 우리가 현대전의 핵심 전력이라고 해서 항공모함 미국은 막 세계 최고 수준의 10만 톤 이상 항공모함 11척 있다고. 11척. 중국은 5만 톤, 6만 톤, 7만 톤 이 세 척이 있는데 정말 쉬운 말로 딱 다운그레이드. 왜냐면 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네. 나는 이거 관광 해무로 하다. 첫 번째 라우닝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저 만들다 만 거. 그걸 가져다가 이제 뭐 카지노선을 운영한.
한국마음의 주무기는 전투기라고. 네. 전투기 수준을 보면 중국에 있는 전투기 수준은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 있는 F-16이나 뭐 F-18 이런 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준이 떨어진단 말이죠. 항공모함 전력에서는 일단 압도적이고 그래서 중국이 계속 키우는 게 등폭 미사일이에요. 그다음에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미국은 핵잠수함만 있어요. 그럼 67척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핵잠수함하고 DL 잠수함 같이 있는데 핵잠수함 15척 정도 되고 그다음에 DL 잠수함은 72척 정도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수준에 있어서는 미국이 좀 우습게 알지요. 중국은 함정 수적인 면에서는 이미 미국을 압도하고 있지만은 이 질적인 면, 성능 면에서는 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북한이 그 경제적으로는 네. 제일 꼴찌 수준인데 제일 잘하는 게 있어. 주민은 굶어 죽어도 군사력은 키우겠다. 네. 그 중에 제일 많이 가진 게 잠수함이에요. 거기는 오. 핵 추진 잠수함 없는데 잠수함은 76척으로 현재 세계 1등. 북한이요? 네, 숫자적으로 잠수함은. 그런데 성능 면에서는 좀 떨어져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을 2021년에 해군에 인도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막 캐나다, 폴란드 막 이런 데서 서울 살려고 하거든. 네. 근데 북한 잠수함을 산다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몇 개 잠수함이 있어요? 우리는 21척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능은 압도한다 북한을. 근데 교수님 중국의 행보를 보니까 단순히 대만을 노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왠지 태평양을 노리는 것 같은데 굳이 태평양까지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대만을 하나 침공했다고 해서 중국이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사실 대만하고 중국은 무역 교역량도 많아요. 네. 대만은 뭐 거의 몇 년 전까지 45% 중국에 의존했다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 35%를 중국하고 무역하고 있던데 지금 뭐 대만을 침공한다고 해서 뭐 경제적으로 크다는 이익이 되느냐 그건 아닌데 단지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한 전초 길목에 그 미국 스파이가 있단 말이지. 자유진영이. 그래서 그거를 퇴치하려는 게 정치적인 목적이고 그다음에 그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이유. 태평양은 자원을 보고해요. 특히 남사군도 같은 경우는 석유 잠재 매장량이 세계 2위. 그다음에 뭐 어획량이 세계 10%이 정도 되기 때문에 구단선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막 일본, 오키나와 뭐 필리핀 이런 데 그거 지 맘대로 그어 놓고 거기에 다 우리 땅이야 이거. 우리 과거부터 여기 우리 땅이었어. 주장하는데 안 맞는 거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 자원이 없으면 뭐하러 가겠어요. 거기를 거쳐서 또 저 북극해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는데 자꾸 대만이라는 게 코앞에서 얼쩡얼쩡거리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잠재우고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등극하면서 중국몽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해양 굴기예요. 해양력을 키우자.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2035년까지는 국방 현대화를 하고 2049년까지는 미국하고 동등한 해양력을 가지겠다. 그렇게 해서 해양을 지배해야 되겠다. 왜 이 미국이 자꾸 태평양 자기 땅이라고 하냐 이거지. 그런데 거기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미국은 이미 태평양을 선점하고 있어요. 알래스카, 뭐 하와이, 괌, 그다음에 요코스카 막 이런데 쫙 미국, 호주 이런데 다 미군 기지가 있잖아. 근데 중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그 남사군대에 막 섬에다가 7개 이 암초에다가 레이더 기지 활주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 거기를 딱 일단 만들어 놓으면 태평양으로 나가는데 또 그 발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만을 핑계 대면서 막 나가는 거야 지금 밖으로. 교수님 설명하실 때는 구단선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거 정확히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9개의 섬을 연결할 선인데 여기 이제 일본부터 시작이 오키나와 그다음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베트남까지 쭉 연결한 선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거 내 마당이야. 내 구역이야. 함부로 들어오지 마. 원래 자기 영해는 해안선으로부터 12L이 23km거든. 그 정도가 자기 영해고 나머지는 공해인데 그걸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해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 옛날 과거부터 그랬어. 과거부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면은 2012년도에 필리핀하고 가까운 스카버로 암초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네. 중요하거든. 그런 걸 2010년에 갑자기 중국이 무력을 통해서 점령해 버렸어. 그걸 무단 점령이라고 네. 남들은. 그래가지고 필리핀에서 잃는 거예요. 일러 바친 거예요.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가 있어. PCA라고 했는데 야 이거 우리 영토 훨씬 가깝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점령했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에서 그걸 심의에 들어갔어. 근데 한 4년 만에 2016년 만에 아 중국 너네 잘못했어. 네. 그거 니네 땅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국제적인 판단에서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날 발표한 날 전 해군 전투 배치 그랬다고. 그 우리 땅인데 우리가 대륙봉도 넓고 인구도 많고 이 90%가 다 우리 땅이야. 남사군도가. 응? 미국만이 큰 소리치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힘이 세니까. 그럼 결과 어떻게 됐어요? 중국이 가지고 있죠 계속.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네. 와. 그러니까 뭐 힘 없으면 당하는. 그래서 필리핀이 1990년대 초에 미군 눌러가라 고 양키 하면서 막 데모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미군 철수했어.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다시 미군을 불러들여가지고 지금 미군한테 우리 기지 줄게 기지.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필리핀에 미군 주둔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에요. 생카쿠 뭐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건 생각구 일도는 지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일본이 지금 현 시루 지배하고 있는데 중국이 계속 이렇게 자기 땅이라고 하니까 미국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중적이잖아요. 그렇게 네. 하면서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해요. 우리가 또 시루 지배하고 있는데 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또 호재로 활용하는 거예요.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면은 우리 지금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키워야 돼. 그래가지고 그 오키나와 이런 데 막 미사일 방어 시스템 다 구축해놨어요. 이게 현실이 될 경우 미국이 원거리에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해 줄게요 하면서 해군력을 계속 키우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2019년대 트럼프 대통령 초청해가지고 그 항공모함 가가함에 탔잖아요. 가가함에 딱 짝수하면 딱 해주고 미국은 그렇게 하면서 F-35 105대를 추가로 팔았어. 일본은 나 항공모함 계속 만들게. 그러니까 오케이 너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 그리고 네가 좀 이쪽에 감당해.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너 한국하고 잘 지내. 이게 지금 일본의 전략이고 일본은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중국을 독자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국방력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교수님 그 헌법상으로는 국방력을 키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일본은 평화헌법 구조에 국군을 안 가지고 있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로지 전수방어 들어오는 것만 방어하겠다. 외국에 쳐들어오는 것만.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아베가 엄청 돌아다니면서 우리도 보통 국가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거를 거의 다 수정해가지고 만약에 북한에서 일본으로 미사일 공격한다. 그 미사일을 바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도록 다 고쳐놨어요. 그러면 우리 해군하고 일본 해군을 비교하면 어떤 거 더 좀 세고 어떤 거 더 약해요? 실질적으로 해군 같은 경우는 총 톤수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본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함정은 성능이잖아요. 네. 뭐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탐지 장비, 그다음에 전투 체계 이런 거 보면은 구축함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대등 또는 이상이에요. 지금 핵잠수함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다 보유하고 있는데 안 할 뿐이지 능력은 다 갖추고 있다. 돈도 있다. 알겠습니다. 기술도 뛰어나다. 미국하고 대등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이 서해로 나와서 그런 구조물들을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제2의 독도 사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인접 국가 간의 해양 경계선을 설정할 때는 중간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국한테 우리 잘못하면 서로 싸울 수 있으니까 중간선을 정합시다 해가지고 얘기한 지가 상당히 수십 년이 지났어. 근데 중국은 무슨 소리야? 무슨 중간선이야 서해. 우리가 대륙봉도 넓고 인구도 훨씬 많은데 어떻게 콩알 만한 나라가 우리하고 맞먹으려고 해.
그래가지고 합의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 중간 수역을 잠정 조치 수역해가지고 그러면은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공동으로 어육자원 개발하고 뭐 거기도 자꾸 그럽시다 이렇게 합의를 해놨어요. 그렇게 아주 쭉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종의 공해지 공해. 네. 예, 그래서 누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약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최근에 거기다가 이제 구조물을 설치했어요. 우리 고기 잡으려고 어초를 제공한 거야. 근데 우리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 중간선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조사합시다. 한번 조사 한번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조사 못 오게 한 거예요. 이미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은 항공모함 세척이 있고 뭐 핵잠수함도 있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공모함 없잖아요. 핵잠수함도 없고 해군력이 약한 우리도 쉽사리 중국에 지금 어떤 열변을 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서 정부도 얘기를 해줘야 돼. 왜 너희들 구조물을 설치해가 영해를 넓힐 목적 아니냐 따져줘야지. 2006년인지 7년인지 일본 해군이 독도까지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해군 생활 32년 하면서 제일 위기에 있을 때가 2006년. 네. 제가 잠수함 전대장 할 때인데 일본 순시선이 그 독도 영해를 침범했어요. 나가라 해서 안 나가. 항해 차고겠지 했는데 의도적으로 침범한 걸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는 우리가 동해에 있는 함정을 급파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라. 응? 왜 침범하냐 하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독도 우리 땅인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때 동해에 있는 제일 큰 배가 3,900톤짜리 광개토함이고 그다음에 뭐 천안함급 이런 뭐 1,200톤짜리 이런 조물액이지. 일본이 볼 땐 조물액이지. 이런 배들 가지고 우리가 밀어내려고 갔지. 딱 뒤에 보니까 일본이 막 쫙 깔린 거야. 4,000톤짜리 5,000톤짜리 선박 쫙 깔리고 그다음에 뭐 항공기도 우세하고. 그런데 작전사령관이 딱 전대장 부르더니 어떻게 실전 될지 모르니까 싸움 계획을 나한테 보고해봐라. 아니 잠수함도 그쪽에 훨씬 많아요. 뒤에 보면 막 강음정이 엄청 많아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머리가 쭈삣쭈삣 쓰더라고. 근데 결국에는 미국이 다 그런 상황을 포착하고 일본 너 물러나 해가지고 미국의 중재로 끝났어. 그렇지 않으면 그때 만약에 전투가 일어났다. 그럼 나 오늘 안 왔을지 몰라요. 교수님 여기 안 계셨지만 제2의 이순신 장군으로 중요한 거는 명예입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 정도로 높이 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그런데 서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위협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해가지고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들어오면은 우리도 이게 현실화 될 수 있다. 사실 중국이 이어도 쪽에 와서 막 초계하고 돌아가고 우리의 그 방공 식별구역 막 임의대로 침투하는 게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우리가 해군이 약하니까 그런데 이건 해군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 외교적 차원에서 다뤄줘야 된다. 남사군도 자기 앞마당 하려고 하고 더 가까운 서해에는 분명히 내 이거 앞마당이야 하겠죠. 그런 와이역에 차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 강 건너 불부듯하고 있다. 해군이 키우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제2의 대만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중국 해군이 어쩌다 이렇게 거진 거예요? 중국 해군이 이제 발돋움하기 시작한 게 1990년대 중반 이후예요. 그 전에는 뭐 중국 해군은 우습게 봤어요. 배도 작고 잠수함도 뭐 비실비실하고 뭐 소문도 많이 나고 이랬는데 3차 양안전쟁이 그렇게 1995년 그래 대만을 뭐 포위하고 이럴 때 미국 항모전단 2개가 와서 겁을 줬지. 그러니까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때부터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해군력을 키우자. 그렇게 하면서 조선 능력이 집중하게 됐어요. 인건비가 싸잖아. 네. 거기는 중국이. 그리고 하라만 하잖아요. 국영 기업이 많으니까 정부가 하라만 하는 거예요. 그래 조선 능력을 막 키웠죠. 그래서 미국을 따라잡자. 지금 세계 굴지의 조선소가 다 중국에 있어요. 세계 선박 건조의 90% 이상 중국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경기가 나쁠 때는 그런 조선 능력을 위해서 군함도 막 생산하는 군함도. 미국은 1년에 뭐 잠수함 한두 척 만드는데 중국 같은 건 막 서너 척씩 만들고 네. 구축함도 막 10여 척씩 만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두세 척밖에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계속 우리한테 조선 협력을 요청하면서 한국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을 숫자적으로 따라잡고 같이 연합해서 중국을 억제하자 이런 전략을 하고 있죠.
그러면 교수님 지금 중국이 이렇게 해군을 기울라고 이제 잠수함을 만드는데 만들었던 이 군사적인 패들 아니면 잠수함들을 남의 나라에다가 팔아요 아니면 본인만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요? 중국은 일단 숫자적으로 채우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출에도 최근에 들어서 합류한 게 잠수함이 기억나는데 우리가 태국에 잠수함을 팔려고 한 10여 년을 공을 들였어요. 네. 뭐 교육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도 와가지고 뭐 공장 그 견학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거의 기울였었는데 중국이 거기에 이제 잠수함을 팔았어요. 태국에다가 우리를 제끼고 그래가지고 두 척 사면 한 척은 공짜로 줄게. 이거 태무산이에요? 뭐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중국이 이겼어요. 따갔어요 세 척을. 무슨 편의점에서 잠수함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질적인 문제로 거기다 독일제 디젤 엔진을 집어넣기로 했는데 독일에서 안 팔아가지고 중국산 집어넣으면서 완전히 태국에서 난리가 일어났지. 왜 계약대로 안 한다고. 그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중국도 이제 함정을 팔려고 많이 이제 합류할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에다가 팔아요? 아니면 우리 아직 못 팔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전 세계 42척 군함을 팔았고 네. 잠수함도 3척을 수출했고 캐나다, 폴란드, 뭐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이런 데 잠수함 살려고 많이 노력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함은 이미 질적으로 성능을 인정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계에서 미국이 지금 건함 능력에서는 중국에 뒤지지만은 성능에서는 1위거든. 미국이 인정해 주는 게 우리 해군이 가지고 있는 세종대왕급, 정주대왕급 구축함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또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교수님 저를 중동에다가 중동 특사로 보내주시면 저는 중동 국가들에다가 우리 잠수함들하고 배들 많이 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수수료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애국심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받아서 사유에 기여할게. 아 예. 남에다가 이렇게 잠수함도 팔고 그리고 동시에 본인의 이제 해군력들이 키우잖아요. 중국이 진짜 여기 좀 약간 태평양에서 백권 나라가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만 버텨주면은 미국이 다 또 연합해가지고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이 이렇게 이 봉쇄한다, 뭐 고립시킨다 이 말로 계속 떠들면서 전쟁을 할지 말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면 교수님 우리는 이 안보하고 경제적으로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결국에는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해군력을 키워야 된다는 게 상수가 되고 있지. 그러면 이 해군력을 키우는 데는 우리 조선 능력이 출중하잖아요. 우리 뭐 현대나 뭐 하나오션 이런 데는 뭐 탑이니까 이런 회사들은 지금 좋은 찬스가 오고 있네. 그래서 이걸 미국하고 협력해 가지고 좋은 배도 만들고 수출도 하고 자주국방도 하고 그래서 이제 원래 방위산업은 자주국방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된다. 네. 그게 이제 국민들의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50여 년 동안 방위산업 하면서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수출로 견인해서 벌어서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그렇게 하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죠. 자, 오늘 이게 웬 난리지에서는 타이완 침공 시작으로 태평양 해양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야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의 난리지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야욕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서해와 이어두는 결코 안전한가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봐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우리한테 심어주셔서 좀 감사하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